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2,500만 원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네이버랩스, 현대자동차까지 모두 휴머노이드 개발 아래 뛰어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모두의 시선을 끌었던 그 순간, 정작 업계 안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산업용 로봇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업 공장에 완전 자동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둘째,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원전 해체 로봇입니다. 특히 원전 해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0조 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원전 해체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모든 작업은 100%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큰 그림을 간단히 짚어보고, 특히 원전 해체 로봇 분야에서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두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로봇 테마를 놓쳤던 분들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산업용 로봇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 인건비 상승, 관세 부과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더라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공장,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현대자동차, 에코프로, 심지어 대한항공까지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그리고 오지와 클라우드입니다. 보통은 이 네 가지 섹터가 순환하며 수급을 받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로봇 관련주만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95% 이상입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AI와 로봇 기반의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 과정에 600곳이 넘는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이고, LG그룹은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연말까지 국내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현재 약 625조 원입니다. 2030년에는 117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20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력에서는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산업용 로봇 분야만큼은 제조 강국다운 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형 로봇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해체 로봇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5년 동안 일본의 로봇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방사능 지역에서 오직 로봇만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로봇 기업들에게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고, 폐기물 제거, 절단, 운반 등 모든 공정을 로봇이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나리오가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확정됐습니다. 로봇 관련 기술과 장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조 원에서 5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원전 해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모든 작업은 100%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원전 해체 로봇 관련 대장주를 선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만 있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방사능 환경에서 투입될 로봇을 제작하고 이미 수주 실적까지 쌓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특정 기업들의 이름이 오가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에는 세 가지 핵심 공정이 있습니다. 첫째, 방사능 오염도 조사입니다. 사실상 원전 해체 비용의 30% 이상이 이 첫 번째 공정에 투입됩니다. 로봇이 방사능 농도를 1m 단위로 측정하고 디지털 오염 지도를 생성합니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구역을 구분하는 작업이죠. 방사 선량에 따라 해체 비용과 기간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정의 정확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예상 비용은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 조사와 분석 단계에만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할 때 전체 비용의 20%에서 30%가 오염도 조사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용 후 연료와 부품 이송 공정입니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 톤의 고방사능 폐기물을 사람이 직접 옮길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밀폐 용기에 안전하게 운반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잘못 운반되면 그 지역의 토양이 수십 년간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폐 기능이 포함된 고가의 특수 자율주행 로봇이 필수적으로 투입됩니다. 셋째,
고정식 절단과 분해 공정입니다. 원자로 내부와 냉각 계통에 연결된 수백 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 설비를 절단하고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접근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없이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공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전 해체 로봇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구체적인 종목과 접근 시점이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5년 동안 로봇 기업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같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는 급등주 정보, 대장주 공략 방법,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정보를 나누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 상단 고정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세요. 타이밍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링크는 댓글창 맨 위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원전 해체 로봇 분야에서 실제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에브리봇입니다. 이 기업은 원전 해체의 두 번째 핵심 공정인 사용 후 연료와 부품 이송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이 주목받는지 해당 공정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 톤의 고방사능 폐기물을 사람이 직접 옮길 수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 부품과 사용 후 연료봉을 자율주행 로봇이 밀폐 용기에 안전하게 운반해야 합니다. 이 공정 없이는 원전 해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잘못 운반되면 사고로 인해 그 지역의 토양이 수십 년간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누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밀폐, 차폐, 자동 운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정에는 단순한 운송 로봇이 아니라 차폐 기능이 포함된 고가의 특수 자율주행 로봇이 투입됩니다. 레이저와 슬램 센서를 이용해 주변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피하며 이동하는 고급 장비입니다. 에브리봇은 방사능 오염 부품을 자율주행으로 운반하고 로봇암을 이용해 분류와 적재까지 수행하는 통합 물류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창고 물류 로봇이 아닙니다. 원전 해체 현장에서 실제 폐기물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로봇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CES에서 공개한 차세대 물류 로봇은 대형 물류센터와 폐기물 처리 시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원전 해체 현장에 투입되는 수천 톤급 자재 처리 작업에도 대응할 수 있는 스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에브리봇의 차별화 포인트는 서비스형, 산업용, 물류용 로봇을 융합한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율주행 로봇이라도 산업, 물류, 서비스 영역을 동시에 커버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통합 플랫폼 접근이 원전 해체처럼 복합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용 후 연료는 수십 년 동안 강력한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작업자가 직접 운반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없으면 해체 일정 전체가 중단되는 수준의 핵심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제한적입니다. 업계에서는 에브리봇을 원전 해체 현장의 폐기물 자동 분류, 포장, 적재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때 수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통합 물류 로봇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ES에서 공개된 차세대 모델은 해외 산업 현장에서도 주목받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원전 해체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모두 노후 원전 해체에 직면해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축적한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해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에만 15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분야입니다. 실제 수주 여부, 프로젝트 참여 확정 등은 공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원전 해체의 세 번째 핵심 공정인 고정식 절단과 분해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이 주목받는지 해당 공정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고정식 절단과 분해 공정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 가장 고난도의 작업에 해당합니다. 원자로 내부와 냉각 계통에 연결된 수백 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 설비를 고정식 로봇이 절단하고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접근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없이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공정입니다.
이 구간에는 방사선 차폐벽, 금속 구조물, 노심 구조물 등 두께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초강도 자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와 고정식 로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단 로봇은 원격 제어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해진 위치에서 반복 절단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 이 공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고정식 절단이 해체 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동시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 투입되면 작업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수년 단위로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수주가 예상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프로젝트 중 로봇이 투입되는 공정은 대부분 두산 로보틱스가 담당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과 협동 로봇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4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기업이 국내 원전 해체뿐 아니라 해외 원전 해체 수주에서도 주요 수혜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정밀 제어 기술과 반복 작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방사능 차폐벽이나 노심 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은 정밀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0.1mm 오차 내에서 정밀한 반복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합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원전 해체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한 국내 대표적인 산업용 협동 로봇 전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 전망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원전 해체 시장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전 해체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 사업이고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변수가 존재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과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 실제 수주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반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